오늘 알아볼 주식은 대륙의 산봉우리 CF입니다. 왜 산봉우리라고 불리는지는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정고점이 무려 110인데 지금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나서 얼마 전엔 10달러까지 깨지고 9달러대까지 갔다 온 이후에 12에서 13달러쯤의 가격을 형성 중인 비운의 주식입니다. 도대체 CF는 어떤 주식이길래 이렇게 낙폭을 하였을까요? CF는 K웹의 두 회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특이하게도 CF과 K웹은 운용사가 다릅니다. 원래 크레인시어즈라는 중국 주식 전문 ETF 운용사에서 K웹이라는 ETF를 만들었는데 다이렉슨이라는 운용사가 본인들 맘대로 K웹을 2배로 추정하는 ETF를 만든 거예요. 참고로 2배 말고 3배로 추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티커는 KWE3 레버리지 쉐어즈라는 운용사에서 만든 건데 이건 나스닥이 아니라 영국 런던 상장이라서 거래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삼성증권같이 영국 런던 증권을 취급하는 증권사를 이용해야 되고 개장 시간도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고요. 일단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CF이 뭔지 구성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려면 K웹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K웹은 이름에서 어느 정도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중국의 인터넷 기업에 투자하는 ETF예요. 크레인시어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상단에 프로덕트, K웹 카테고리에 이렇게 구성 종목과 구성 비율이 정리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눌러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고 이렇게 열어보시면 약 50개 정도의 종목이 K웹에 편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어지러지 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중에서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비중의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개 종목이 남은 5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실상 상위 10개 종목, 그 중에서도 특히 상위 5개 종목이 대장주처럼 전체 주가의 흐름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시가총액이 큰 5개의 종목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개의 종목에 대해서 간략히 짧게 설명드리면 텐센트는 게임 회사예요. 중국의 블리자드 같은 회사죠. 대표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사실상 텐센트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타는 중국의 배달의 민족, 바이두는 중국의 구글, 네이버, 알리바바는 중국의 아마존, 그리고 징동은 중국의 쿠팡 같은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5개 주식은 사실상 중국을 먹여 살리는 빅테크 기업들이죠. K웹은 이런 빅테크와 중소형 주식들이 골고루 섞인 ETF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작년 2월부터 주가가 이렇게 1년 내내 초전박살이 났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과 미중 분쟁 때문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 이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국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 중 하나인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고 벌금을 뜯어내서 사회의 기반을 다시 바로잡겠다는 시진핑의 정책이에요. 이 공동부유에 대한 부분은 워낙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고 말씀드릴 내용이 길어서 주제가 흐려지니까 따로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대략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내의 정치, 경제적인 이슈,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헝다그룹 파산 이슈 등등 매우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국 주식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알리바바가 국유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니, 알리바바가 미국에서 퇴출된다니 별의 별 루머가 다 돌 정도니까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투자가들 사이에서 중국 주식에 과연 투자가 가능한 자산이 맞냐? 이런 질문이 나온 시점에서 어쩌면 K웹의 주가 방향은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장기 우하향 추세에 들어섰을 거예요. 지금 중국 주식이 얼마나 떨어졌냐면요. 알리바바의 경우엔 들고 있는 현금이 시가총액이 25% 정도나 돼요. 그만큼 시가총액이 떨어졌다는 거죠. 바이두의 경우에는 보유 현금이 시가총액이 50%나 정도나 됩니다. 이 기업들이 멀쩡하게 돈을 엄청 잘 벌고 있고 또 돈을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중국 주식을 못 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투자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았던 중국 주식에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대수만간 정책인데요. 이건 중국식 표현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식대로 다시 말하면 양적 완화예요. 코로나 사태 동안 온 세계가 금리를 내리고 시중에 돈을 풀어대는 양적 완화를 할 동안에 중국은 단 한 번도 양적 완화를 한 적이 없어요. 애초에 우리는 그런 통화 정책으로는 경기 부양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정책 기조에서 이 내용이 삭제가 되었고요. 최근에 본인들이 양적 완화는 안 한다고 말을 해놓고는 한 달 만에 완전히 말을 뒤집고서 금리 인하 정책까지 내놓았어요. 그리고서는 최근엔 하이라이트로 중국 국영펀드까지 나서서 중국 주식들을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 배경을 알면 참 웃긴 상황인 게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특이한 점이 주식과 지분의 소유주들은 90% 가까이가 중국인이 아닌 외국인이었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상 국적만 중국이고 사실상 외국 기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알리바바, 텐센트의 주가가 아무리 올라봤자 그게 다 중국이 아니라 남의 나라 재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아무리 이 빅테크들을 규제해도 중국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주식을 산 중국인들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루머도 있었거든요. 이거 시진핑이 중국 빅테크 기업들 잘 나가는 게 꼴보기 싫고 배 아프니까 일부러 규제하고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저가 매수로 본인들이 줍줍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규제를 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즉 중국인들이 자국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게 하려고 일부러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딱 중국 국영 펀드가 중국 정부가 박살낸 주식들을 사고 있다. 방금 말한 루머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엄청난 소식이 나온 거죠. 이렇게 점점 규제에 대한 소식은 줄어들고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은 호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튼 결론을 얘기하면 제가 차트를 잘 보지 못합니다만 이제 슬슬 바닥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여기서 또 지하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2022년의 K앱과 C앱의 주가 방향은 전적으로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미중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달린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